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북한 김일성 유고설, 김정일 유고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살면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70대, 80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살도 안 된 30대 중반의 김정은이 그 김정은 유고설 그리고 그 후계구도, 그 후계구도에 따른 권력투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김정은 유고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혈통이냐 아니면 칼잡이냐 진검승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북한에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주요 외신들이 김정은 건강에 대한 이상설을 일제히 보도했죠. 여러분들 김정은 시계, 팔목 시계의 칸이 한 두 칸 줄어들어서 김정은의 살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다. 석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얼굴도 헬스하고 누가 봐도 병자예요. 그래서 당뇨병 말기다. 그래서 당뇨병 말기에 어떤 합병증으로 해서 갑자기 살이 빠지고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죽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CNN이 6월 11일 날 보도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급격한 체중 변화는 그의 건강에 대한 추측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체중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체중 문제가 지정학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즉, 이 국제정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빅 이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월 9일 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체중이 많이 빠졌다. 세계가 그의 허리 둘레를 지켜보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의 건강은 곧 그 정권의 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관심 갖냐? 김정은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권이 건강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건강하지 않으면 체제 변화, 레짐 체인지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국제 질서 바뀔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6월 9일 날 역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12,000달러짜리 시계는 김정은이 살이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체중 감소가 과연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IWC라고 하는 이 메이커의 가죽줄 손목시계 이 한 두 칸 줄었다 이거예요. 불과 석 달 사이에. 여러분들 사시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한 두 칸 줄여본 적이 있지만 다이어트를 통해서 팔목을 두 칸 줄여본 적은 전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이 급격히 빠져야 팔목이 두 칸 줄어들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어쨌든 아무리 봐도 김정은은 지금 완연한 병색이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불과 36살의 나이에. 자, 그랬더니 우리 통일부는 최고 존엄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급격하게 쉴드 변명을 해주고 있죠.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통일부입니다. 아시아 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체중이 줄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건강 이상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총비서의 공개 활동 보도가 나오면 저희도 사진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라며 김 총비서의 건강 문제에 대한 판단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일부 내부적으로는 김 총비서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할 만할 동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아직 좀 분석하고 있지만 일부 내부적으로는 아직 김정은 문제 없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김정은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일부 당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김정은 문제 없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 아픈 사람인데. 자, 그런데 RFA가 북한은 김정은 유고를 대비하는 것 같다라는 보도를 냈죠. 6월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6월 11일 날 RFA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체중이 건강 이상에 따라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후계구도나 체제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정보당국이 김 총비서를 주시 중이다. 당뇨병과 기타 합병증 그리고 고혈압 등 성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은 지난 4월 30일 모습에 비해 지난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때 노출된 몸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그 유고 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 갑자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 내각조사실 그 정보수장과 함께 그리고 미국 CIA 국장과 함께
같이 만나는 이런 한미일 정보 수장이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이거 뭐 한미일 관계 잘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의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김정은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한미일 정보당국이 김정은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당뇨병, 합병증 정말 무섭죠. 그리고 고혈압, 뭐 체중이 이러니까 키가 170도 안 되는데 140kg이니까 이게 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그러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안 되죠. 북한은 인자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인자로 인해서 1인자가 치명상을 입었던 적이 있죠. 인자가 빨리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빨리 나온 것도 아닌데. 김일성이 김정일을 2인자로 만든 이후에 권력 그냥 다 뺏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김정일 뭐 칭송시까지 적을 정도였어요. 살기 위해서. 그럴 정도였고 사실은 또 김일성이 죽은데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냐? 라는 그런 설, 김정일이가 죽인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설,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 이런 이야기 다 있었죠. 아직도 사실은 김일성이 갑자기 왜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갑자기 죽었냐? 이거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일도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쳐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후계자를 안 만들었었어요. 뭐 물론 아들들도 어렸지만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고 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이 김정은을 갑자기 앉혔는데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앉혔는데 여기는 어떠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70세, 80세 넘었을 때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이 사람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할 수 있냐? 못하죠. 아직도 애들인데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김정은은 20대 중반의 나이로 그래도 주민등록상 통상적으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아이들은 그야말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 대리 섭정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권력이 김정은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흘러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맡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급격히 갑자기 급변이 죽고 나면은 이거 엄청난 그런 효리 바람이 몰아칠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은 유고를 북한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유고 대비해서 총비서 대리인 직책을 신설했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 또 뭐 사실은 뭐 우리 한국 내부에서도 당시 보궐선거 이런 여러 가지 큰 정치적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김정은이가 노동당 총비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대리하는 제1비서를 신설했다라는 거였어요. 자, 안드레이 랭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이죠. 북한은 지난 1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북한 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1비서가 아니 멀쩡하게 지금 아직 40살도 안 된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작년 또 돌이켜보면 작년 가을에 제가 한참 이거 지금 김정은 권력을 좀 다 뺏긴 것 같다 라는 주장을 할 때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위임 통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34살밖에 안 됐는데 뭘 위임 통치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김정은 권력 지금 정상 아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 다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김정은이가 정상 아니었고 이제 올 1월에 완전히 그냥 죽음을 준비를 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멀쩡한데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그런데 이 노동당 규약이 신설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안드레이 랭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새로운 당규약 내용을 분석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와병 또는 갑작스러운 유고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뭐 내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해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단백질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 줄이고 술 안 먹고 했을 수 있죠. 그러나 김정은의 얼굴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을 그렇게 생각했던 담배 안 피워야죠. 그런데 회의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참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 빨리 유고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김정은의 대리인 제1비서는 누구냐?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냥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설과 주장들이 무성합니다. 바로 백두혈통인 김여정 그리고 최측근인 조용원입니다. 김여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데 1988년생이죠. 33살입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아주 짧게 6개월 만에 졸업을 했고요. 전 국방위 행사과장을 했고 현재 또 선전선동부 부부장 역을 맡고 있는데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뭐 겸직한다 또는 이게 그거다 같은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부장이에요. 백두혈통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의 거친 입이라는 또 그런 요즘 비아냥도 듣고 있죠. 이 김여정 뭐 한국에 2018년도 오고 할 때만 해도 뭐 그냥 빵긋빵긋 웃는 모습 이런 거 보여줬는데 돌아가서 최근 3년 동안 북한에서 저지른 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작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킬 때 내뱉었던 그 표독스러운 모습 그리고 감히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만든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자기네들 영토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악질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그녀의 민낯을 거풀을 벗겨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김여정. 그렇지만 이제 위에 김정은의 형이 있습니다. 김정철이가 있는데 사실은 뭐 과거에 충녕대군이 왕으로 세자로 책봉되고 했을 때 양녕대군이 그 형인 양녕대군이 완전히 그냥 그냥 파라코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권력이니까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뭐 그랬던 우리가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철이도 가만히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철이 아니다. 그러면 또 누구냐? 조용원. 바로 장성택을 제거할 때 삼지연 특각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조용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담당 비서, 조직부장입니다. 1957년생이고요. 조직지도부 당뇨 출신입니다. 조직지도부에서 계속 승진. 그냥 거기에서만 쭉 있었어요.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지금은 조직지도부 부장입니다. 당정치국 상무위원인데 북한의 당정치국 상무위원 5명입니다. 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그리고 최근에 내각 총리가 된 김덕훈, 그리고 이 조용원.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최룡해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사법기관을 전부 다 장악하는 그 인사권과 그 사법기관을 전부 장악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검찰, 기무사, 법원, 감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각 총리 따위가 감히 뭐 어디 들이대게나 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이에요. 조직 지도부의 실세고 실질적인 2인자다라는 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두혈통인 이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라는 설이 많죠. 북한 지배 엘리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자, 북한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현 체제를 떠받드는 60, 70대 눈에 김여정은 완전히 애송이다. 김여정 밑의 최측근 보좌진이 얼마나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받들고 갈지는 문제다. 그래서 60, 70대가 보기에 쟤는 완전히 애다. 누가 제 말 듣냐? 라는 게 북한 출신 태영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히 신문 외교 담당 기자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조사실과 상당한 선을 가지고 계속 그들로부터 소스를 받는지 북한 관련 특종을 떠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RFA가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엘리트층은 더 이상 김정은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김정은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회의가 잦아진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있어 김정은은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정권의 정당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존재지만 2011년 집권 이후 경제 건설 실패, 국제사회 제재 심화 등의 상황을 만들어
북한 엘리트 사이에서는 우려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키노 요시히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 이상 백두혈통이 먹히지 않는다. 백두혈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 힘들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두혈통의 장점은 오히려 단점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김여정은 북한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다는 거예요. RFA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간부들 속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고위 간부들의 연이은 숙청과 처형의 배후에 김여정이 있다고 판단한 간부들은 김여정을 악녀로 지목했다. 최근 평양에서 또다시 큰 단위 간부가 총살되었는데 이번에 처형된 간부도 김여정이 찍어 넘겼다. 올해 들어 김여정은 조금이라도 제 기분에 거슬리는 간부들을 점찍고 있다가 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묶어서 윗사람에게 보고해 해당 간부들을 반당, 반혁명분자로 처형하는 사건이 이어져 김여정에 대한 간부들의 원한이 깊어지고 있다. 김여정은 올해 들어서도 오빠인 김정은이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 숙청하는 데 발맞추어 고위 간부들의 숙청과 처형을 주도하고 있어 간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등된 직위와 상관없이 김여정은 오히려 간부들을 처형하고 숙청하는 것으로 자신이 실세임을 과시한다. 간부들은 김여정에게는 칭찬을 받아도 무섭고 찍히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처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김여정에 의해 억울하게 처형된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주민들까지도 김여정이라면 사람 잡는 악마로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여정은 지금 북한에서 지도자로 위민, 애민하는 지도자로 떠받들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이다. 마치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주 나쁜 여자로 이미지 메이킹 되어서 단두대에 올랐던 것처럼 김여정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냐? 장성택, 리영호, 황병서를 날렸던 그림자 실세, 바로 조영원이다. 이게 2020년 8월 28일 날 작년 여름인데요. 황해남도 수해복구 현지 지도 중에 찍었던 사진인데 1호 행사입니다. 1호 행사의 1호 사진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누굽니까? 조영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한켠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들 보고 지금 김정은 권력 문제 있다라고 작년에 주장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코로나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영원이 마스크도 안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면 과거 김정은 집권 초창기 때 장성택이 회의할 때 삐딱하게 앉아있고 박수 설렁설렁 치고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장성택은 삐딱하고 박수 설렁 치다가 바로 며칠 후에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영원은 이러고 다닌 이후에 아직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최강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은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날릴 때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조영원이가 장성택을 날릴 때 삼지연 특각에서 김정은을 보좌하고 장성택을 날리는 그 시나리오를 다 짜고 그 장성택을 날릴 때 이 조영원이가 조직지도부 검열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 검열과장으로서 장성택과 당시 최강의 군부 권력자였던 리영호 이 둘을 날렸죠. 12, 13년도에 날리고 그리고는 김일성 군장을 김정은으로부터 수혜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병서까지 날렸죠. 완전히 실세입니다. 이 조영원이가 이제 넘버 2에 이어서 그 다음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냐. 자, 보세요. 이게 이번 제8차 전원회의 할 때 모습인데 여기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 5명이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조영원이가 자세도 삐딱하게 해가지고 연단을 덜컥 이렇게 짚고 어깨 보십시오. 그냥 연단을 턱 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짚고는 여기 어떤 사람 세워서 막 질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당 경제부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불러 세워서 마구마구 질책을 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김정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기 김덕훈이 막 메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원이가 뭐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상무위원인데 내각 총리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조영원은 핵물리학계의 대부로 꼽히는 김일성대 도상록 교수와 서상국 교수의 제자로 김일성대 물리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당 조직 지도부에서만 30년간 잔뼈가 굵었다. 보조지도원과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등의 직위를 차근차근 밟으며 성장했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기획력이 매우 좋다. 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다. 라고 올 3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 모습 하나를 볼 때 그러면 이 사진을 북한 선전선동부가 이 사진을 공개를 한 이유는 뭐냐. 이거 누가 봐도 김정은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삐딱한 자세로 장관급 인사를 불러 올려서 김두일 경제부장입니다. 이 경제부장 장관급을 불러서 막 현장에서 과음을 치르고 질책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해임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런 사진을 우리 남조선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했다. 이건 뭐냐? 야, 사진 좀 내보내라. 라고 선전선동부에 지시할 수 있는 능력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김여정이가 통제를 한다면 야, 이거는 우리 오빠 위상에 좀 문제 있다. 이건 빼.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라고 했어야 되는데 김여정이가 이 사진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 그거 좀 내보내봐. 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사회생활 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권력자는 이자가 아니냐. 자, 그러면 휘청이는 김씨 왕조. 이제는 뭐 백두혈통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으니까 이 백두혈통의 어드밴티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여정은 악녀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김여정이 악녀로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조영원이 꾸민 공작의 소산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입속의 혀처럼 놀고 그리고 내 마지막 그냥 원펀치로 김정은을 보좌했던 이 조영원이 입속의 혀처럼 굴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쳐서 이 형제들 다 제거하고 북한 권력을 탁 잡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과연 김여정이 이길까? 조영원이 이길까? 저는 뭐 조영원이 어떤 사람인지 또 김여정보다 또는 김정은보다 더 악질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김씨 왕조 세습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북한 인민들에게 낫다. 왜? 세습이 무너져야 정권을 길게 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망고의 진리죠. 그래서 김정은이 젊은 나이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유고설 지금 생기고 있고 제1비서라는 대리인을 당 규약에까지 넣을 정도라면 이건 북한 지금 김정은 끝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조영원이가 만약에 된다. 조영원이가 악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김씨 왕조가 끝나는 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